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정책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중훈 개발민원 1팀장입니다. 김병기 개발민원 2팀장입니다. 김학건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정책 방향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4년 말까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자료 수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용도 지역, 지구, DB 현황화 용역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 지형도면 자료를 등재하고 불부합, 불일치 자료를 수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연속 주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0 안성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에 수립된 2030 안성 도시 기본계획 수립 후 안성시 정책 방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무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운영을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6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국토계획평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말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0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전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기수립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교연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4년 말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7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 운영 개선 방안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 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후 개발 행위 허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과 23년 총 20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123개소로 도시지역 56개소, 비도시지역 67개소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내 16개소로 산업유통형 13개소, 주거형 1개소, 복합형 1개소, 특정형 1개소입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업 운영 방안 추진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민간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 후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공기여와 조화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총 17개소이며 운영 중인 시설은 해원제 3개소, 대중제 11개소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3개소이며 공사 중 1개소, 실시계획 인가 중 1개소, 미시행 1개소입니다. 끝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개발행 허가 민원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9개 부서 16명이 운영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8월 말까지 57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소 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님. 2040 도시기본계획 새로 수립하시고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안성의 자연 녹지가 17%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예. 이런 도시 계획상에서 녹지에 대한 보전 이런 것도 담는 건가요?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제 자연녹지 지역 이제 주거 지역은 이제 보전 녹지가 뭐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는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떤 행위 없이 자연녹지 지역이나 뭐 보전 녹지인 토지가 뭐 좀 완화된 용도로 바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용도하고 불부합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 변경은 좀 검토가. 그러면 녹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변경이 좀 이루어진 데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일부 현재 이제 보존 녹지인 부분이 이제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제 자연 녹지인 부분이 이제 주거 지역으로 좀 변경돼야 할 부분도 좀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녹지 비율은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녹지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네네. 녹지 지역이 좀 변경이 되는 거죠.
용도 녹지 지역. 지역의 용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고 전체 녹지 면적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이제 녹지 지역하고 이제 녹지하고 용도 지역상 녹지 지역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용도 지역상 이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 녹지 지역이나 녹지 지역이 한 17%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 재정비상에서 용도 지역 변경으로 해서 이게 크게 많이 변동될 가능성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안 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뭐 이렇게 다른 용도 지역까지도 계획상에서 이렇게 비중들이 나오겠네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이나 보전녹지 지역에서 용도 지역에 안 맞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완화해서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어쨌든 이제 향후에 뭐 5년,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도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네. 이제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제 담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뭐 생물 다양성 그런 협약 국제 협약도 있고 이래서 이 탄소 흡수원 총량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지를 어느 정도 총량을 지정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어쨌든 뭐 성장과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저번에도 뭐 산지 경사도 얘기할 때도 이미 뭐 85%는 지금의 25도에서도 충분히 다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어떤 녹지 부분들은 보존하는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안성시가 그 개발 압력이 계속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지구 단위나 개발 행위도 이제 개발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규모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녹지 공간 뭐 훼손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건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모아서 집적해서 하자고 그런 방향성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법의 개발 행위 허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가 돼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보호권역으로 묶여 있을 때 오히려 소규모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다고 기사들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자체 차원에서 좀 계획성 있게 집적해서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물류단지면 물류단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이제 사업성이나 이제 사업 능력에 이제 따라서 좀 역량이 달라지는 건데요. 아. 지금 현재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이런 거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동북권은 여러 가지로 좀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류를 이제 복합물류 이제 물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합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대규모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민 제안서 같은 거 들어올 때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네. 시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계획성 있게 좀 모일 수 있도록 민원의 여지나 이렇게 훼손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을 많이 못 찾아서 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좀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통원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 운용 개선 방안 추진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보시면 안성시 자연녹지 지역 지정 면적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93.28 이 평방미터를 갖다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연 녹지가 이만큼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지금 우리 도시 정책입니다. 도시 정책 부분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민원이 이렇게 간간히 들어오는 민원들이 안성은 정말 기업하기 어렵고 허가받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용인이나 다른 지역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거기는 적극 행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절차 그런 거 이제 인허가 문제부터 이렇게 해갖고 쫙 좀 수월한데 안성에서 와서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기운이 빠진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 기운이 어디서 어떻게 빠지셨는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좀 말씀도 더 드리고 이렇게 좀 해결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몇 번 이제 도움 요청도 드려봤고 또 이제 방법을 찾아서 해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개발하려고 했던 야산 낮은 임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산 녹지나 일부는 보존 녹지인데 생산 녹지고 일부 보존 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가 그 한 뭐 10분의 2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자연 녹지가 있을 경우에 개발을 포기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화하시고 개선을 방안이 나온다면 그 비율을 따지셔갖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바꾸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자세히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는 이제 그 대부분이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그 다른 이제 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안 하고 그 단순히 허가만 받게 개발 행위 허가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그 원래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안 하고 개발 행위 허가로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기반 시설 부분을 이제 요 개발 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이란 그 건축물 용도라든가 건폐율, 기반 시설 부담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예. 거기서 좀 이제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실 거란 말씀이죠. 네. 아마 이제 이쪽에 이제 저희가 요즘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께서 내지는 그 연관성이 있는 네.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요즘 그 의회에 그 질문하는 방송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실 때 그 시민들이 와서 이제 민원을 넣고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 부분을 좀 세세히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부분입니다. 네. 학교 부분이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한 번에 800세대가 들어오면 그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서 학교 문제라든지 이걸 열어주는데 이제 처음에 몇 세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세대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그 학교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뭐 300세대 몇 세대 이렇게 개발할 때 나눠서 개발이 돼버리니까 이제 학구는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포화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개발하려고 할 때 뭐 200 더하기 300 더하기 뭐 300 이렇게 해갖고 모아서 한번 해주실 수도 없고 이것을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서 그 학교 문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우리 그 포인트 적립해 놓듯이 뭐 1년 내에 개발 허가가 나든지 2년 내에 이제 허가된 것은 이렇게 좀 합쳐서 300세대 들어왔고 500세대 들어왔고 뭐 500세대가 들어왔다. 그래갖고 1300세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학교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조건 개발할 때 학군 해결을 좀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살짝 그 인근 통학버스 운영해 주는 거 그런 것들로 약간 해서 좀 해결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히 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개선 방안에 네.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면 안 되는지 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기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 개인 사업자들이 블록 이제 개인 이제 일정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배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개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땅 사기 쉬운데, 예? 이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난개발이 이제 지금 무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도시개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당황지구 이렇게 계획해놨듯이 이제 그 블록 단위로 이제 전체 지구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큰 그림을 밑바탕을 그리고 거기에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일정 규모의 이제 세대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현재 요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하면서 그 부분까지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명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제 그 IC가 이제 완공되면서 네. 그 이제 출퇴근하기에 좀 그 좋지 않습니까? 여건이 입지가 이제 교통 편의가 좋아지면 그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학군이 제일 그 학교 문제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세대 정도 확보를 갖고 들어오면은 아파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세대가 4천 세대입니다. 네, 그걸 좀 나눠주면 네. 안 되냐는 근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미만으로는 학교 설립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규모가 돼야 이제 학교 이제 설립이 좀 가능하고 또 그 정도 돼야 또 별도로 주거 지역을 그러면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 사업성, 분양성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1차 2000세대, 예. 2차 뭐 이렇게 세대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2000세대, 2000세대에서 4000세대가 돼도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게 네. 학교 쪽에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좀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기존에 있는 학교 네. 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약간 넘쳤다. 네. 뭐 예를 들면 서원초등학교, 삼평초등학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그 거리에 조금 넘쳤을 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왜냐하면 서원초등학교에도 학생의 수가 별로 없고 삼평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생 수가 채워지고 서원중학교도 그러면은 폐교 위기가 아니라 학생이 들어오면은 이제 서원중학교도 도로 이제 학생들이 뛰어노는 그럼 활기찬 학교로 변모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지금 완화하시는 이 개선 방안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제 아파트 지을 계획까지 면소재지 아파트 지을 계획까지 좀 계획하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 수요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제 사업시행자가 그것도 아파트를 안 지면은 못 지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도시공간 예를 들어서 서운면 그 부분에
그 주거 지역을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도시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아파트 서면 소재 주변에 아파트를 누가 이제 계획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그 서면에서 그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검토하고 하는 것까지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분양 계획만 맞는다면. 이제 사업 시행자만 그러면은 그 있으면은 분양이야 그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네. 그 유동인구가 들어오겠죠. 네. 그렇다 보면은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성에서 서운면, 고산면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좀 몇 군데가 뭐 삼중면이라든지 이런 동부권이 좀 많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사업하기 좋고 개발하기가 조금 더 좀 편안해야 매 물륜 창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고,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그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이제 그 산업유통형이라든지 관광 휴양형, 복합형, 주거형, 특정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보시면 입주의향서 이제 그 산업유통형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입주의향서라든가 물량 확보 이런 게 좀 돼야지 네.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량을 그 입주의향서에서 들어오셨는데 그 물량 이제 그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시면 확보돼 있던 물량이 네. 남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성시에서 네. 그게 이제 입주를 포기하고 나간 물량들 네. 이렇게 모으셔갖고 새로 들어오는 그 오려고 하는 그 곳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의 아니면 종용- 본인이 다 해갖고 와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의 종량지 확보하고 하는 건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네네. 일부 저 여유가 조금 물량.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면 또 입지가 적정하다면은 저희 시에서 좀 검토가 가능합니다. 네. 아니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도에서 물량 확보 네. 좀 해와야 되는데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뛰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주하려고 그 산업단지 그 개발하려고 하시는 곳들이 가장 그 어려운 난간이 뭐냐면 물량 확보를 스스로 도에서 다 해갖고 와야 된다면은 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입주 의향서는 이제들 많이 입주할 기업들은 다 확보가 됐는데 물량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저기 아예 딱 계획을 갖고 열심히 저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건가요? 이제 여기 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과에서 네네. 말씀드리는 당연히 이제 타당성 검토가 최우선이겠죠. 네, 저 네. 비도시 지역 시가화 예정용지는 이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산업단지 산업용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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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확보하는 좀 어려움이 우리 안성시 있는 걸로 거는 알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포기하고 산업유통형 가시는 분들이 지구단위- 꽤 많다고 들어서 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포기하신 산업유통형 분들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좀 네, 좀 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나가시면서 네. 그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좀 많이 그 가장 큰 포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네, 다시 한번 말씀. 와서 네.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다시 나오죠.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하는 이제 큰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뭐 몇만 평, 10만 네. 평 미만 쪽으로는 그 민간 개발 개인 개발 사업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좀 네.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기업하기 좀 어려운 도시, 허가받기 힘든 도시 이런 얘기로 해서 그냥 기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성하면 머리를 많이 흔든다고들 하시는데 물론 이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난간에 부딪히셔서 거기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재정 자립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잘 개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조금 더 이 절차가 좀 간소화 그리고 원스톱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계획하실 때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 2040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2023년 6월 1일부터 지금 8월 31일까지 계획안을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향후 계획도 이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 공간 전략 계획을 이제 그 안성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제 그런 안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앞으로 절차상 이제 의회 또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원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의회에는 언제쯤 보고가 들어갈까요? 그거는 아마 내년 한 중반기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기쯤. 네, 중반기. 지금 이제 2040 안성 도시계획이 사실은 2030 안성 도시계획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 2030에서 좀 불합리하게 지정이 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2030 도시 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그 안성시의 그 도시 방향의 전체 큰 이제 밑바탕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안성시 그 인구 계획이라든가 또 이제 안성시 이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본 기초 방향이 좀 많이 당초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대상지,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려면은 기존에는 간 아 등급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 등급은 제외되고 나라마가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이제 요 기본 계획 변경되면서 가 등급, 나 등급은 제한되고 다라 등급은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현재 그 북부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기본 그 당초에 그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설 때 해제된 부분 또 다시 좀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실질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네. 2030이 사실은 30만 인구를 대비를 해서 만들어 네. 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예측도 안 됐고 네. 실천도 안 됐잖아요. 네. 2040에서는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2030 도시 기본계획 할 때 인구가 지금 30만 9천인데요. 그때 그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제 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 기준에 의해서 수립된 게 이제 현재 2030 도시 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 30만 9천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 기본계획 그 수립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최대 했을 때 24만에서 25만 최대한대로 했을 때 이 정도 기준 인구가 가능합니다. 24만에서 25만 10년 동안 했을 때 그 정도를 보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성시 2040년 목표 인구를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도로로 보시면 이제 세종으로 가는
제2경부도 있고 또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도 두 노선이 또 되어 있고 또 동신산다도 되어 있고 조금 적게 추계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또 아양택지 2단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아양택지 제외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성 우리가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다 반영해서 해도 이제 지금 현재 그 정도거든요. 근데 원래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면은 23만 저쪽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조금 더 최단대로 했을 때 24만 5만까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용지가 사실은 2020년에서 2030에서 2030으로 갈 때는 좀 늘었거든요. 2배 이상.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이게 더 늘어나게 됩니까? 2040 계획에서는? 네, 시가와 예정용지는 이제 거기에 같이 인구에 연동해서 네.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게 되나요? 줄어들게 되나요? 그러니까 2030은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27,362제곱킬로미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40에선 이거보다 그럼 더 줄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형 이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산업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줄지 않고 계속 좀 늘 수도 있습니다. 늘 수 있는데 주거형이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더 여지가 줄어들게 있습니다. 된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존용지는 어떻습니까? 보존용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더 줄게 될까요? 보존용지는 이제 이거는 크게 기본 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용도 지역 분류를 뭐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라든가 보존관리, 농림적 이런 거 이제 다 보존 용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요 기본 계획 했다고 그래서 보존 용도가 특별히 더 늘거나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뭐 이런 게 크게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용도 지역 변경이 수반되면 이제 보존 용도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도시계획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2030 계획을 할 때 당황지구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적으로는 이 부분이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당황지구가 지금 되고 있는데 10년 미집행한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당황지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이 2029년부터 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단지가 지금 2단지만 지금 현재 안 들어왔지만 현재 거기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9년이면은 당황지구는 너무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09년부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용도 지역 변경까지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다가 최근 이제 삼정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지금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당황지구는 이제 그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지금 현재 사업이 다 6개 블록이 다 이제 1개 블록은 완료가 됐고 5개 블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그 기존 마을에 있던 칠학마을 주변에 이제 기반시설은 저희 시 그 민간 사업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개 블록은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고 1개 블록이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개 블록은 아직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지구가 조금 지연이 되지만은 그래도 당황지구하고 건지지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이제 큰
계획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게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건지지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기반 시설이 그것도 29년으로 똑같이 맞춰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문제도 지금 채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건지지구도 이미 대덕초에서 이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당황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왜 이렇게 지구 단위를 해놓고 아파트가 들어오게 다 해놨으면서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너무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신경을 좀 더 써서 여기에 인구가 많이 몰리면 그 다음으로는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윤 위원님. 아까 개발행위 허가 운용 개선 방안에서요. 네. 그 대규모 물류시설 운영 방침으로 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 허가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소규모면 지구 단위 계획을 안 해도 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소규모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안 거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유도를 하시겠다는 건 어떤 그냥 진짜 권유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 내 이제 그 분류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됩니다. 이제 네네. 도로 확보하고 네네.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당원 건지 지구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개념을 거기 도입을 해서 기반 시설을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꼼꼼히 검토해서 좀 더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는 건 아닌데 네. 그거를 도입을 해서 비슷하게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확충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겠다는 네, 자연녹지는 지구 단위 계획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네네.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 더 덮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거. 그럼 이제 자연 녹지로 들어올 때는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무조건 수립하고 들어오게끔. 근데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 규모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주택이나 뭐 상가 짓고 이런 거는 이제 네네. 그 지구 단위 계획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뭐 몇만 평씩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짓고 할 네네. 때는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좀 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라라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 면적 기준은 혹시 그러면 얼마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상일 이상인 경우에 경우. 이제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무조건 자연 녹지는 네. 하고 들어오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면은 실현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정은 이제 대구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 그 물류창고, 물류센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범위내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